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 먼저 보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70년, 예술 50년, 어느 늙은 화가의 고백. 그 옛날 추억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학창 시절 이야기 계속 이어가는데요. 지난번에는 이 편에서 어떤 고독한 아줌마, 한 30대 아줌마,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고독한 아줌마에게 제가 위로를 했던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부끄럽긴 한데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그래요. 뭐 솔직 담백한 게 그냥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옛날의 추억을 하나씩 조금씩 이어보는데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이제 방송할 거고 이렇게 옛날 추억 이야기도 하나씩 방송할 건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뉴욕 아트 엑스포에 참가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천여 명의 화가가 뉴욕 허드슨 강에 있는 그 피에르 93이라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저도 당당히 그 대열에 끼어 있었습니다. 서양 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인생 70년, 예술 50년. 2년 전에 저기 압구정동에서 제가 전시했을 때 타이틀이 인생 70년, 예술 50년이었습니다. 이게 뉴욕 갔을 때고요. 이제 미국 화가들이랑 같이 기념사진도 하나 찍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쟁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죠. 서양 화가 김수영이라는 검색을 해보면 조금 몇 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카페 서양 화가 김수영이라는 카페에 오셔서 자세하게 보셔도 되고요. 삼각지역 3번 출구에 오시면 열린 화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면 이렇게 폼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왕십리 똥통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즐거웠나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만 그냥 방생, 그냥 저 물고기 그냥 바닷물에 그냥 풀어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니면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조금 안 좋은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기 뭐야 그 장충체육관에 많이 가보셨죠? 우리 그 똥통 학교가 농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국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거든요. 그래 이제 전교생이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교정에 있는 그 저기 운동장 옆에 등나무 밑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응원 연습도 좀 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 아리랑 앙동동 아리아리 동동 쓰리 동동 그거 하고 밀양아리랑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이런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하고서 이제 갔는데 상대방 학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결승이니까 서울에 마침 그랬는데 걔들 장충체육관에 한 천 몇 명 들어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400명 정도 왔고요. 걔들도 한 4,500명 정도 왔더라고요. 꽉 찼어. 근데 우리는 저기 뭐야 여름 저기 뭐 교복이요. 위에는 흰색에다 밑에는 회색이에요. 근데 걔들은 위에는 저기 하늘색이고 밑에는 검정색이더라고요. 이제 반팔은 똑같은데. 그래 이제 한쪽에는 시퍼렇고 한쪽에는 허옇고 그래요. 우리는 쪽에서는. 그런데 뭐 진짜 결승이니까 막상막하죠. 뭐 양팀 다 무조건 무지무지 잘하는 애들이죠.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 노래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응원가 연습했던 거. 이 세상에 똥통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똥통 달이 떠도 똥통 똥통이 최고야 아니야 밥통이 최고야 이렇게 했는데 글쎄 걔들도 역시 뭐 이런저런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졌어요. 참
결승전에서 지는 건 참 대단히. 출발할 때 그 저기 뭐야 교감 선생님도 나오셨고 또 그다음에 학생주도 나와서 그 저기 운동장 그 저기 뭐야 교탁이라고 하나 저희 볼 때 올라가서 선생님 얘기하는데 올라가가지고 우리 학교는 뭐 오랜만에 결승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응원의 힘에 의해서 반드시 대통령길을 받아서 오도록 여러분께서 응원을 열심히 하도록 기대한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게 졌어요. 그것도 3점 차로 거의 이겼었는데 막판에 가서 역전 당했는데 그건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승질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충체육관에 나와서 그 화단 비슷한 거 있는데 그 돌멩이를 몇 개 주워가지고 개들이 있는 쪽으로 던졌어요. 근데 걔들이 한 20명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돌 던진 애를 때리질 않고 그 아무나 붙잡고서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한 놈만 집중적으로. 그럼 억울하게 제가 맞았어. 제가. 그 뽑힌 게 한 놈이 나였었어요. 내가 어리버리 했는가 왜 내가 뽑혔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코피에다가 눈이 막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파가지고 죽겠네. 개새끼들 저거 응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왕십리까지 이제 전부 다 이제 갔을 거 아니야. 가고 뭐 별로 흥분해가지고 제대로 수업도 못하고 그냥 가방 가지고 집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 학교 좀 노는 애들 있잖아요. 좀 교일부 애들하고 뭐 노는 애들이 우리 가서 복수하자 그러면서 날 데리고 그 학교로 갔어요. 나까지. 그러는데 세상에 나는 그렇게까지 과격할 줄 몰랐어. 우리도 돌멩이 준비했어요. 그것도 들킬까봐 빈 가방에다가 돌멩이를 한 너댓 명이 주워가지고 가득 가가지고 걔들은 용산 쪽에 있는 학교였었어요. 단체로 용산 쪽에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도 무조건 쫓아 들어가가지고 가방을 탁 쏟아놓은 다음에 돌멩이를 가져가 유리창을 팍 던져버렸어요. 근데 나는 너무 아프고 뭐 괴롭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있었는데 원인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멩이 던지고 유리창이 다 깨졌어. 대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좀 열혈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야 사실은 순진파 아니에요. 또 모범생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억울하게 걸렸는데 그래서 눈팅이가 밤팅이가 돼가지고 걔들한테 끌려간 거야. 사실은 봐라. 너들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너들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막 쫓아오는데 우리 막 도망가는데 내가 또 잡혔어. 내가 또. 왜냐면 아파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그래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실 장충체육관에 가서요 오전에 응원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 학교 애들이 이 새끼들이 날 두드려 팼어요. 이게 뭡니까? 치료해줘야죠. 그랬더니 그냥 치료는 그냥 가 그러면서 경비 아저씨가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거기날 학교 가니까 이게 웬 사건이 나가지고 막 그쪽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싸움이 막 난리 브루스가 난 거야. 애들 두드려 팬 게 먼저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 기물을 파괴하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또 주동이나 된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나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실은요 저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조금 반항기가 좀 있었어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청춘이 됐으면 누구든지 다 약간의 그런 것이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말씀드렸잖아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서울에서 5번째 되는 학교에 시험을 쳤었어요. 처음에 경기 순서를 서울대 들어가는 그 순서를 명문으로 쳤었는데 당시에서는요 경기고등학교 또 그다음에 서울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용산고등학교 네 번째가 경복고등학교 청와대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경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사대부고였었어요. 제가 사대부고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장학생 기왕 A급 학교 못 들어가는데 2차로다가 3년 장학생 못하니까 1년 장학생이라도 해서 그 왕십리 똥통학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내 저기 뭐야 그 학교 초등학교 동기 하나가 경기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경기 중고등학교를. 그런데 배가 아프지. 그리고 걔는 잘 나갔어요. 나중에 엄청 잘 됐어요. 내가 걔 직업을 얘기하면 모르지만 신문에도 나고 뭐 그냥 정치기 뉴스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뭐야 뚱뚱하게서 말이지. 더군다나 돈 절약하려고 야간에도 옮겼는데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매일 헤매고 있고 이게 내 인생이 뭐냐 이게. 나 그림만 그리고 싶은데 그림 살 재료도 없어요. 일본째 유학 저기 뭐야 그 한 세트 사는 거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못 샀어요. 그러니 엄청 괴로워서 시험 볼 때면 뭐 남들은 뭐 그냥 쪽지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커닝 페이퍼도 모자라서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렇게 답안지 적고 그러는데 난 될 대로 되라 했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학교도 다닐까 말까도 생각했었어요. 이거 이런 똥똥 학교 나와서 뭘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사라졌었어요. 유명한 화가 되면 뭐래 춥고 배고픈데 이래가지고 방탕 생활에서 그냥 뭐 극장이나 많이 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조금 노는 애들 뒤에 슬슬슬 따라다니는 그런 애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인생의 회의를 느낀 거죠. 왜 남들은 잘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나. 누구 부모처럼 스펙을 쌓아가지고 뭐 S대 스카이대 들어가지 못할 망정 나는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 자 서양 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어느 화가의 늙은 화가의 고백 또 3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학교 생긴 일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 교장 선생님들이 거기 이제 몰려갔던 23명을 모아놓고 우리 학교의 그 명예를 너희들이 추락시켰으니까 어떻게 벌을 주면 좋겠냐? 아무 말도 못하죠. 뭐 일장 연설을 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요. 우리 학교 생긴 일에 남의 학교 가가지고 38장 유리창을 깨고 화단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온 애들이 너희들이 기록이다. 이 치욕의 역사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한참 떠들고서 한 30분을 떠들고 우리는 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또 한바탕 한 시간을 또 떠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주임이 나가지고 지금부터 너희들은 참 은혜를 베풀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운동장을 돌았어요. 계속 돌다가 오리걸음으로 돌다가 또 낮은 보복 높은 보복으로 기다가 세상에 완전히 곤죽이 됐어요. 저는요 이렇게 뚱뚱 부은 상태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 참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냥 죽고 싶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아도 제 심성이 그냥 말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기정학을 당했어요. 무기정학. 참 잘 됐어요. 나는. 왜? 자유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암담하고 또 학교가 좀 회의적이었고 내 인생이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뚝섬 아니면 저 광나루 수영장에 가가지고 맨날 놀았죠. 뭐 맨날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저 구리시 같은 데 가가지고 참외밭 가서 좀 소리도 좀 하고요. 또 저기 뭐야 그 동두천 가가지고 좀 놀다 오기도 하고 또 저 강천역 알죠? 저 춘천 가는데 거기 가서 또 뭐 그냥 그 야외 전축 가지고 가가지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얘기했듯이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저 암사동에서 저 고아원에 있다가 나온 애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18살이면 그 나오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걔하고 어울린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이제 걔가 그렇게 삐딱한 짓을 하는 선수예요. 선수. 그래가지고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처럼 뭐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옷에 생선 냄새가 풍기는 생선 장사하시죠. 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선생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심정 이해가 간다. 자기도 나처럼 고난을 겪었고 나보다 더한 심한 고통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번듯하고 인물도 좋고 사실은 그 미술 선생님이요 다리를 약간 절었어요. 약간 글쎄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나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고로 그랬다기 하는데 그 선천적인 뭐 저기 그런 장애는 아니고 다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나는 육신이라도 건강하지만 나는 찐따 절름발이를 갖다 찐따라고 그랬었어요. 우리 놀리면서. 나는 찐따 아니냐. 그럼 내 인생은 너보다 못한 거 아니냐. 나한테 시집 올 사람 누가 있겠냐. 넌 내 인생을 한번 가늠해보고 네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걸 알아라. 그러면서 다독다독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냥 졸업장을 받았어요. 졸업장 받고 그 다음에 졸업장 받으면서 대학을 가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머리 조금 되거든요. 그런 애들이 가는 애들이 어딘지 아세요? 등록금 싼데 교대. 그것도요 저도 1년 끌었다 갔습니다. 왜? 뭐 좀 생활 좀 하다가 가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는데 그냥 1년 동안 꾸면서 뭘 했는가를 또 이제 4편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사회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부초처럼 떠다니면서 살아온 사람이 다 우리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제 이 초등학교 동기 애들은 그 당시에 자동차 그 수리하는 데 들어간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왕십리 철물점에 들어간 철물 뭐 저기 뭐야 그 뭐야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대장간에 간 애가 있고요. 또 이발소로 간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통으로 공부한 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시 패스하는 애들도 있고요. 고급 공무원 된 애도 있어요. 근데 나는 헤매고 있었잖아, 헤매고. 근데 4편에서는요, 그 헤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또 몸부림을 쳤는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얘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분들은 자기의 과거를 추억을 떠올려 가면서 아 그래도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양 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어느 늙은 화가의 고백. 자 오늘 3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편 더 재밌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